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비즈니스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MLB와 KBO 두 리그에서 선수들이 어느 리그에서 더 후한 대접을 받고 있는가 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MLB에서 활동했던 우리나라 프로야구 선수들이 미디어에서 나와서 그 MLB에서 활동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리그에서 참 어려운 환경에서 일했던 에피소드를 얘기해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환경이 좋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거는 제가 잘 모르고요. 그냥 우리 순수하게 그냥 연봉만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순서로는 프리 에이전트가 되기 이전에 신인 선수들의 연봉, 어느 리그에서 더 후한 대접을 받고 있는가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절대적인 금액만으로 비교하면 뭐 MLB가 훨씬 많이 받겠죠.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시장 규모도 다르고 하니까는 그런 것을 고려하여서 분석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이저리그는 FA가 되려면은 6년의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1년부터 6년 경력까지는 소속, 드래프트된 팀의 소속 선수로 활동하고 6년 지나면 FA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한 8년 정도 지나야지 FA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MLB에서는 4년 차부터는 연봉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우리나라도 4년 차부터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에 신인상을 받은 선수, 한국에서 한 선수, 미국에서 한 선수. 2018년에 신인상을 받은 선수, 한국에서 1명, 미국에서 1명. 이렇게 한번 하면서 그 선수들이 신인왕 이후에 6년 동안, 미국에서는 6년이 지나면 이제 FA가 되니까요. 까지의 연봉의 변화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의 신인상은 우리나라에서는 넥센 히어로스 이정후 선수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내셔널리그와 아메리칸 리그에서 각각 신인상을 선발하는데 오늘은 내셔널리그에서 신인상을 받은 코디 벨린저 선수, 당시에 LA 다저스 선수였죠. 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후 선수가 신인상 어떻게 됐냐면요. 출루율이 3할 9푼 5리, 그 다음에 장타율이 4할 1푼 7리. 그러니까 장타율이 굉장히 높지는 않았죠. 그래서 OPS가 0.812로 신인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첫 해의 연봉은 2,7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이제 드래프트 됐을 때 연봉은 이렇게 낮았지만 계약금을 뭐 몇 억 받았지만 오늘은 그냥 연봉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디 벨린저의 기록도 한번 볼까요? 코디 벨린저는 2017년에 내셔널리그에서 신인상을 받았는데 OPS가 0.933. 이정후보다는 훨씬 높네요. 우리나라가 보통 타고 투저, 메이저리그에 비해서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실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당시에 첫 해의 연봉은 53만 5천 달러. 그러니까 약 5억이 좀 넘는, 물론 지금은 환율이 많이 바뀌어서 뭐 한 6, 7억이 되는 금액이지만, 이정후의 2,700만 달러, 700만 원보다는 훨씬 높았죠. 제가 표를 한번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연봉 변동을 6년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딱 보시면 일단 그래프가 이정후 선수는 아주 꾸준히 올라갔다. 벨린저 선수는 1, 2, 3년 차는 정말 낮다가 4, 5, 6년 차에 갑자기 팍 올라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 자체 하나가 두 나라의 성향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먼저 미국을 볼까요? 벨린저 선수는 1년 차에 아까 얘기했지만은 53만 5천 달러. 그다음 2년 차에 58만 5천 달러. 뭐 그렇게 신인왕 받았는데도 9%밖에 인상을 안 해줬어요. 둘 다 최저 연봉입니다.
연차에. 그리고 2018년에 전년도보다 못했지만 OPS가 0.813을 기록했으니까 상당히 높은 좋은 활약을 하였죠. 그랬는데 2019년에 연봉은 3.4%밖에 안 올랐어요. 그래서 60만 5천 달러. 그리고 2019년에 OPS를 1.035, 1을 넘겨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2020년부터는 연봉 조정에 자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에서는 말 그대로 연봉 조정이 자격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냥 최저 연봉 받는 겁니다. FA가 되기 전에 선수들의 노동시장을 굳이 구분한다면 수요 독점 시장입니다. 모노업소니 마켓입니다. 수요자가 하나인 그런 시장이죠. 선수가 프로에 들어오기 위해서 드래프트를 신청하고 드래프트가 됐다. 그러면은 선수는 어떻게 되죠? 자기를 뽑은 구단과만 계약을 할 수 있죠. 그 구단에 가고 싶지 않으면 프로에 안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뭐 다른 데를 가든지 뭐 결국 야구를 못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자가 하나인 시장입니다. 이런 수요 독점 시장에서는 가격의 결정에 있어, 즉 연봉의 결정, 노동자로 하면 임금의 결정에 있어서 수요자가 협상의 지위에 우위에 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수의 가치만큼 연봉을 못 받게 됩니다. 그런 현상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메이저리그의 경우에는 그런 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반대로 KBO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요 독점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구단이 그렇게 야박하게 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벨린저는 LA 다저스가 제시하는 연봉을 받든지 아니면은 관두든지 야구를 관두든지, 왜냐하면 다른 팀과는 계약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수요자가 하나인 시장입니다. 그리고 그냥 최저 연봉 받는 거를 너무 당연시하고 선수들도 뭐 큰 기대 안 하고 구단도 더 줄 생각도 없고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는 연봉 조정 제도에 적용을 받으니까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연봉 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3명의 심판관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3인의 위원회가 설정되고, 그래서 선수의 설명 듣고 구단의 설명 듣고, 그래서 어디가 더 올바른지 이렇게 선정하는, 연봉을 조정해 주는 게 아니고 선수가 제안한 연봉, 구단이 제안한 연봉이 어디가 더 타당하다 그래서 승패를 나눠줘서 선수가 이기면 선수가 원하는 연봉, 구단이 이기면 구단이 원하는 연봉, 이렇게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뒤에 연봉 조정 제도의 차이, 한국과 미국의 차이는 다른 영상에서 한번 만들어 볼 계획이 있으니까 오늘은 그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가게 됐습니다. 연봉 조정을 받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연봉이 현실화되죠. 물론 FA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단년 계약하는 거는 아직 FA가 아니니까 마찬가지고요. 2020년도에 1800%가 증가합니다. 1150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OPS 0.788로 많이, 지난 3년에 비해서 많이 낮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는 40%가 연봉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1600만 달러까지 올라가고, 2021년에 엄청난 부진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OPS가 0.542, 이건 그냥 웬만한 선수 장타율 수준과 비슷할 만큼 아주 극심한 부진에 빠지게 됩니다. 2022년에 5.6%가 증가한 1700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22년에도 그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OPS가 0.654, 굉장히 낮은 수치이죠. 표를 보시면 마지막 막대가 이제 FA가 돼가지고 받은 것인데, FA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이 너무너무 부진했고, 과거에 3년이 너무 화려했고, 구단들도 어떤 벨린저가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시카고 컵스와 단연 계약을 맺지 않고
단년 계약을 맺은 금액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볼 때, 메이저리그에서는 3년 차까지 그냥 무조건 최저연봉, 실력이 뭐든지 간에. 그 다음에 4년 차부터는 좀 이제 시가에 가깝게 받는구나. 이렇게 이런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구단이 훨씬 온정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FA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시장은 모노옵소니 시장입니다. 수요 독점 시장입니다. 수요 독점 시장이라는 것은 수요자가 하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단이 유일한 수요자입니다. 그래서 구단이 제시하는 연봉을 선수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면은 그냥 야구 관둬야죠. 이 팀이 유일한 자기가 플레이할 수 있는 팀이니까. 우리나라는 일단 온정적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구단이 상당히 양심적이고 온정적입니다. 그래서 잘하면 많이 올려준다. 그래서 이정우 선수는 2018년에 300%가 인상된 1억 1천만 원을 받고 2년 차에도 OPS가 0.889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110%가 인상된 2억 3천만 달러를 받고, 그러니까 첫 해 연봉이 2,700인데 불과 2년이 지나서 2억 3천, 거의 10배가 올라갔으니까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연봉 상승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19년에 OPS가 0.842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 21년, 22년에 여러분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정우 선수의 활약도 꾸준했고 연봉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올라갔다. 상승률로 보면은 어쩌면은 벨린저 선수가 6년간의 상승률은 더 높을지 모르지만 첫 해 3년의 경우에, 즉 2년차, 3년차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선수가 그냥 잘만 하면 연봉을 처음부터 그냥 원업선이 마켓임에도 불구하고 올려준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번에는 2018년에 신인왕을 받은 강백호 선수. 미국에서는 내셔널리그에서의 MVP는 아쿠라 주니어입니다. 지금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수이죠. 아쿠라 주니어는 벨린저는 조금 달라요. 벨린저는 미국 선수니까 그렇게 시작한 건데, 이 선수는 베네수엘라 국적을 갖고 있어서 소위 우리나라 선수들이 메이저리그 갈 때 뭐 포스팅하고 뭐 이런 것처럼 2014년에 국제 FA로 계약을 해서 갔어요. 그래서 벨린저는 좀 상황이 다르다라는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연봉 상승을 보겠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OPS가 0.917로 2018년에 신인왕을 수상했고 당시의 연봉이 100만 달러였습니다. 강백호 선수의 연봉을 볼까요? 강백호 선수는 역시 이정우 선수처럼 신인왕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껑충 뛰었고 뭐 2배 이상, 3배까지 뛴 것 같네요.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6년 차에는 오히려 전년도에 반으로 이렇게 뚝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2022년도에 OPS가 0.684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첫 해에 0.880으로 신인왕을 받고 두 번째에 0.911로 더 좋아졌죠. 세 번째도 0.955 더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도 0.972. 그래서 2,700만 원이란 연봉이 5억 5천만 원까지 상승해버립니다. 근데 2022년에 0.684로 굉장히 부진했어요. 그러니까 연봉 삭감을 47%를 받아서 2억 9천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프리에이전트는 아니지만 마치 프리에이전트처럼 잘하면 많이 올려주고, 비록 수요 독점 시장에 있지만 구단이 그런 수요 독점자로서의 어떤 권한, 지위를 마음껏 누리는 게 아니고 그냥 성적의 연봉에서 주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쿠라 주니어의 연봉을 보면은 좀 아까 벨린저와는 굉장히 많이 다르죠.
3년 차에도 굉장히 많이 오르죠. 아까 벨린저는 1년 차, 2년 차, 3년 차는 거의 미니멈 웨이지를 받다가 4년 차에서 팍 증가한 걸 볼 수 있었는데 여기는 좀 다르죠. 그 이유는 아쿠라 주니어는 신인왕을 받자마자 2019년 4월 1일 날, 즉 두 번째 시즌이 시작하기 직전에 이 선수가 너무 유명한 선수니까 그냥 구단에서 FA가 되기 전에 8년은 1억 달러 계약을 했습니다. 선수 입장에서도 뭐 그 사이에 미래에 자기가 어떤 불확실성에 직면할 수 있잖아요.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실력이 뭐 급격히 감퇴할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서로 간에 윈윈한 계약이 아니었나. 그래서 FA가 되기 전에 그냥 둘이 합의하에 장기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림이 나오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은 FA가 되기 이전의 선수 노동 시장은 수요 독점 시장입니다. 수요 독점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미니멈 웨이지만 줘도 선수는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신인 선수들에게 후한 것이죠. 아무리 수요 독점 시장이지만 그 선수의 성과가 좋았으면 전년도에 많이 올려주고 좋지 않아서 단년 계약을 한다는 것만 차이가 있지 사실 거의 뭐 FA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 성적에 연동하여서 연봉이 상승하고 내려가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미국은 제도 그 자체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수요 독점 시장이니까 너 아무 데도 갈 수 없어. 그래서 1년 차부터 3년 차까지는 미니멈 웨이지. 유도리가 없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구단의 행위의 차이가 나올까요? 그것은 메이저리그와 KBO의 비즈니스를 비교한 강의 영상 올렸던 영상이 있는데요.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즉 구단 운영의 목적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MLB의 경우에는 이윤을 추구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주어진 조건 하에 비즈니스를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모기업이 있어. 그래서 모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중시합니다. 이윤을 추구가 오히려 뒤로 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신인왕 선수를 받은 선수를 다음에 미니멈 웨이지로 3천만 원 줬다 이러면은 팬들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을 수 있고 뭐 그러한 것을 이해 못하는 악덕 기업으로의 이미지를 받을 수 있고 뭐 팬들로부터 이런 여러 가지들 그리고 잘한 선수에서 잘해서 다음에 또 잘하게 만드는 거가 성적이 좋아지면 또 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룰이 있지만은 그 룰을 최대한 활용하지 않고 그 선수의 성과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더 신인 선수의 경우는 더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오늘은 신인 선수들의 연봉을 메이저리그와 KBO를 비교하여 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